오늘 분석할 프랜차이즈는 엽기적으로 매운 맛만큼이나 엽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동대문 엽기 떡볶이입니다. 창업 비용부터 수익까지 주요 정보와 함께 라이벌 브랜드들과 비교 분석도 담아봤습니다. 떡볶이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동대문 엽기 떡볶이는 창업하게 된 배경이 재미있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1990년대 잘 나가던 동대문 의류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IMF 외환위기로 회사가 부도나면서 불닭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닭고기를 사용하던 식당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 불닭발집은 매출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요. 사이드 메뉴였던 떡볶이가 주 메뉴였던 닭발보다 오히려 더 잘 팔리면서 대박이 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불닭발집은 대박 떡볶이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정식 브랜드 명칭은 불닭발 땡초 동대문 엽기 떡볶이인데요. 동대문 엽기 떡볶이의 창업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사 재무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본사 매출은 18년도 615억 원으로 16년, 17년도에 이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8년도 75억 원으로 매출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평균 10.7% 수준으로 꾸준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가맹점수 추이입니다. 가맹점수는 14년도에 236개점에서 15년도에 362개점으로 126개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 16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평균 32개점 수준으로 꾸준히 가맹점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설 폐점 추이입니다. 15년도에 폭발적으로 128개점을 개설한 게 눈에 띄죠. 이후로는 평균 39개점의 개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점수는 눈에 띄게 적습니다. 눈에 안 띄게 적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프에서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니까요. 15년도, 18년도에 한 개점씩만 폐점한 것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가맹점수 대비 폐점률은 평균 1.6%대로 엽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폐점 수준이면 상가 재건축같이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자발적인 폐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맹점 월평균 매출 추이입니다.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월평균 3,400만 원 수준의 꾸준한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17년도에 3,900만 원대로 상승한 데 이어 18년도에는 4,900만 원대로 1,000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꾸준하던 매출이 급락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꾸준하던 매출이 급등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분식업종에서 5천만 원 수준의 월평균 매출은 스쿨푸드나 두끼에서 기록하던 수치였습니다. 스쿨푸드와 두끼는 A급 상권, 30평 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홀 영업을 주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매출이죠. 동대문 엽기 떡볶이는 15평 정도로 작게 창업하는 브랜드라서 더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 수익입니다. 월 매출은 18년도 가맹점 월평균 매출인 4,9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낙관적인 예상과 보수적인 예상으로 구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인터넷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주관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낙관적인 예상 수익부터 보겠습니다. 재료비는 매출의 39%, 인건비는 풀 오토 기준으로 27%로 잡았으며 임대료는 1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무난한 수준으로 잡아봤을 때 예상 수익은 859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수적인 예상 수익을 보면 재료비는 매출의 43%로 잡았고요. 인건비는 풀 오토 기준으로 31%로 잡았으며 임대료는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낙관적인 예상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367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수익을 보수적으로 예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배달앱을 매출의 2.4%로 산출한 근거입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중지 해놓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월 매출을 평균보다 20% 높은 5,900만 원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인건비 비중만 평균과 다르게 2%씩 낮췄습니다. 배달업종은 매출이 오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인건비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나머지 비중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낙관적인 예상 수익은 1,183만 원, 보수적으로 보면 611만 원이 예상됩니다.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익 이상을 목표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 비용입니다. 15평 기준이며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치금 합계는 1,430만 원입니다. 특이하게 보증금은 없습니다. 이어서 개설비용 합계는 8,06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비는 평당 176만 원이며 15평 기준으로 2,640만 원입니다. 개설비용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보면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명시된 금액 중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권리금 보증금 합계는 6천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중 권리금은 3천만 원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비용은 총 1억 5,4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쟁 브랜드입니다. 18년도 분식업종 가맹점수 1위에서 7위까지를 뽑아봤는데요. 1위는 611개점인 신전떡볶이이고 2위가 461개점인 동대문 엽기 떡볶이입니다. 3위부터 7위까지는 감탄, 조스, 청년다방, 신참, 두끼 순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청년다방과 현재 매장수도 비교해보면 20년 4월 2일 현재 동대문 엽기떡볶이가 490개점, 청년다방이 352개점입니다.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청년다방의 실적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대문 엽기떡볶이는 가맹점 수를 조절하는 중이라 누가 더 실적이 좋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당 브랜드들의 18년도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을 보겠습니다. 신전떡볶이는 매출이 없는데요. 정보공개서를 보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얼마든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공정위에서 이걸 그냥 놔두네요. 어쨌든 그래프를 보면 엽기떡볶이보다 월 매출이 더 높은 곳이 있는데 역시 청년다방입니다. 커피도 같이 판다지만 떡볶이 월평균 매출이 5,500만 원이면 정말 대단한 매출입니다. 신전떡볶이와 심찬떡볶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좀 작은 평수에서 소자본으로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브랜드입니다. 두끼는 나머지 브랜드들과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한 브랜드입니다. 감탄떡볶이와 조수떡볶이 창업은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동대문 엽기떡볶이 창업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점부터 보면 첫 번째는 높은 가맹점 매출입니다. 18년도에 엽기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대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죠. 두 번째는 낮은 폐점 수입니다. 가맹점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대의 폐점률은 완벽한 수준의 방어율입니다. 동대문 엽기떡볶이의 17년도와 18년도 명의변경 건수를 보면 각각 52건, 35건입니다. 폐점수는 각각 4건, 1건이고요. 가맹점이 양도를 못하고 폐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본사가 개설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이 500개점 수준이면 사실 얼마든지 매장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치킨은 1000개점 넘는 브랜드도 많고 1600개점이 넘는 브랜드도 있으니까요. 개설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지 않고 멀리 내다보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유사 브랜드가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전략이죠. 이어서 약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개설 제한입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는 다 해놓고 신규 개설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좀 민망한데요. 수도권 신도시나 지방은 개설이 가능하며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방면으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히 보셔야겠지만 청년 다방도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매출 하락 리스크입니다. 가맹점 매출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이 꼭 장점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몇 가지 논란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미지에 꽤 타격이 갈 만한 논란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창업을 고려 중인 분이라면 동대문 엽기떡볶이 논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동대문 엽기떡볶이 창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떡볶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